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르신들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자주성을 지켜낸 망공대선사 탄신 155주기 달해제가 수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이 보살계 수계법회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에 세팍타크로 전용 구장이 들어섰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거둬온 동국대학교 사범대 부속 선화여고의 도전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순례단이 스리랑카에서 걸음을 이어갑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이운하며 지구촌에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3 제곱미터 남짓 이 좁은 방에서 지독한 고립과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르신들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에도 볕이 들지 않는 좁은 복도를 따라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줄지어 있습니다. 햇볕도 바람도 들지 않는 건물엔 1년 내내 사라지지 않는 곰팡이와 벌레들이 가장 오래된 입주자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서울에서 가장 큰 쪽방 밀집 지역 용산구 동자동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세간을 제외하면 한평 남짓.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제대로 몸을 펴고 잠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라와서 보다 보면 집도 깨끗하지 않고 화장실도 그렇고 조금 어렵습니다. 해서 겨울에 같은 데 사건이 일어나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단칸방이 들어찬 쪽방촌. 겨울엔 추위로, 여름엔 더위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역 앞 빌딩 숲에 가려져 이름도 존재도 낯선 동자동 쪽방촌은 한국전쟁 이후 판자촌이 즐비하던 곳으로 천여 가구가 지은 지 50년이 넘은 낡은 건물 안에 수십 가구씩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누워지기는 하세요? 얼마나 계셨어요? 한 10년. 10년. 쪽방촌 가구를 방문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전해들은 진우 스님은 마을 주민협동회 동자동 사랑방을 찾아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것은 뭐 정말 우리가 아픈 것이나 마찬가지고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개발계획이 5년 넘게 표류하는 사이 주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희망 고문에 만성화된 우울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협동회를 통해 현안을 자세히 공유하고 마을 주민들과 만나 다시 한번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정보 관계자 또는 정치인,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호소하고 또 압박하고 권유해서 하루 한 끼 식사조차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을 입구에 잔치상을 폈습니다. 연잎밥과 우엉 들깨탕, 콩고기 볶음과 버섯 탕수를 비롯해 제철 봄나물로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진우 스님은 더위를 날려줄 선풍기 130대를 선물하고 공양을 함께하며 쉼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무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효력 있고 무게감을 느끼고 합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16곳 중에서도 제일 큰 쪽방촌 동자동. 스스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낡은 집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걸어 나와 정성껏 차려낸 한 끼 밥을 나눈 어제 동자동에는 짧지만 포근한 봄 햇살의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일제강점기 억압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자주성을 지켜낸 망공대선사 탄신 155주기 달해제가 이 수덕사에서 봉행됐는데요. 큰 스님의 실천하는 삶을 이어가겠다는 대중들의 굳은 다짐이 보살계 수계법회로 이어졌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대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킨
만공 대선사 탄신 155주기 달해제가 지난 23일 덕숭총림 수덕사 산내암자 정해사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만공 스님이 정진했던 정해사 능인선원에서 달해제를 올리고 만공탑과 금선대를 참배하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이날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의 진영이 모셔진 금선대에서 만공스님의 증손제자인 여산스님의 특별한 헌정연주로 더욱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산스님은 중국 죽선 선사의 대표고 고인을 회상하다를 고금으로 연주하며 선율을 통해 대선사의 숭고한 구도 요정을 기리며 참석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도와 예의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만공 스님께서도 공인왕이 치던 그 검은고를 소림초당에서 때로는 전월사에서 연주를 하셨습니다. 이어 수덕사 대웅보전 특설무대로 자리를 옮겨 정계아사리 현전대종사, 교수아사리 도신화상, 갈마아사리 주경화상을 증명법사로 불기 2570년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다라우송 대종사는 보살의 삶이란 화려한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목고 화두를 통해 생명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문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이 물건 이놈을 회복해라. 세상은 내 몫이다. 내 책임이다. 내 업장이다. 상머슴 보살행이 답이다. 수계법회에 참여한 1,500여 불자들은 연비의식과 함께 만공 대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대승보살도의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기 2570년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주지 현덕 스님과 신도 등 3천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347 증사 증명 아래 진행된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현덕 스님은 계를 지키며 사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누구나 해야 할 일이며 10년, 20년, 30년 동안 보살계의 인연을 이어온 신도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도사는 재적 스님들에 대한 영축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총 47명의 스님에게 3,88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꾸준히 수계에 참여해온 64명의 불자들에게 성만패와 메달을 증정하며 격려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문화공간 건립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제1주차장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 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간 건립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새롭게 조성될 문화공간이 세계 문화유산인 통도사의 본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불교 문화의 정수를 향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총 사업비 306억 원으로 서운암 근처 제4주차장의 문화시설을, 제2주차장의 편의시설을 각각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해 순례 공간과 문화 휴게 공간을 분리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에 세팍타크로 전용 구장이 들어섰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거둬온 영천 선화여고의 도전이 결실을 본 건데요. 공교육 체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구장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고가 어제 교내에 세팍타크로 전용구장 송천마루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은 선화여고 개교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전국 고등학교 최초의 세팍타크로 전용구장 탄생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세팍타크로 전용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도전과 협동, 인내와 성장을 몸소 배우는 매일같이 새롭고
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선화여고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어서 이 경북 영천 지역을 대표하는 세팍타크로는 발과 머리 등을 활용해 공을 넘기는 고난도 스포츠로 전용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전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선화여고 세팍타크로 팀 역시 지난 28년간 전용 훈련장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비롯해 세계 선수권 대회와 전국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국내외 무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한국 세팍타크로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이번 전용구장 설립은 이러한 성과와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40년이 미래의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많은 메달을 가져올 수 있는. 개관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 은혜사주지 송로스님, 윤재용 동국대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일자 타자 큰 스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까지 문도문중의 어른 스님들의 그 간곡하고 참으로 면면히 이어져오는 이 훌륭한 정신을 저도 이어서, 특히 새롭게 조성된 송천마루는 선수들이 부상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문시설로 학생 중심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날 학교 발전에 힘쓴 교사에게 감사장을, 세팍타크로 선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현판 제막과 시축, 선수단 시범 경기까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선화여고 세팍타크로 전용구장 개관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일반고에서도 전문 체육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공교육 혁신 모델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경남 밀양 표충사가 사명대사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는 제565회 사명대사 춘계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내 표충사당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대종사, 통도사 수자 명신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서산, 사명, 기허대사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고 추모했습니다. 주지 진각스님은 표충사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호국 성지로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표충사는 매년 춘계와 추계 향사를 통해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서산, 사명, 기허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있으며 특히 불교 의례와 유교 의례를 함께 진행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근대선지식 해안당 봉수대선사 제52주기 추모 달해제가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내소사는 지난 23일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참당암 선원장 법만스님, 주지 제안스님, 복례 선원장 철산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해안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앞서 부도전에서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스님의 집전으로 창건일에 설파, 백파, 설두, 완성, 관해, 만허, 해안, 우안스님으로 이어진 역대조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제안스님은 창건일에 1600여 년 동안 내소사를 이어온 큰 스님들이 계셨던 것은 큰 복이었다며 해안선사의 가르침을 지속할 수 있게 정진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미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순례단이 이번에는 스리랑카에서 걸음을 이어갑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리수를 이운하며 전쟁의 비극이 멈추지 않는 지구촌에 이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어린 보리수 묘목을 들고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가로지르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Work for Peace 순례단. 순례단이 지난 21일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에서 일주일간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이란 전쟁 등 지구촌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불교 국가 스리랑카에서 평화와 마음챙김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The more people practice, the more people walk on this journey, the closer to peace it will be. Regardless of our background, our belief, our religions, our practice,
Peace is the thing that all of us are worshiping for, looking towards for. 순례단이 이윤 중인 자야스리 마하보디 보리수 묘목과 부처님 진신사리. 기원전 3세기 인도에서 건너온 이 보리수는 부처님 깨달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세계 최고령 성목입니다. 사찰 깊은 곳에 모셔져 있던 진신사리와 보리수 묘목이 대중과 함께 길이를 걸으며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 밖으로 나와 현대인의 아픔을 직접 어루만지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It's not just something that we can pray and it happen, but this is a practice for every day. If we're willing to take some time of our life every day to practice, I truly believe this world will be different. 보리수 묘목은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친 뒤 미국 텍사스 명상치유센터에 옮겨 심어집니다. 동양의 평화 정신을 서양에 전해 인류 화합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순례단 100명은 스스로 정화해 갈등의 씨앗을 지우는 살아있는 평화사절단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100 participants to walk on this journey to bring peace. There will be 100 of people who purify their mind and will not spread hate, anger, or delusion to the universe. 아노라 다프라의 성스러운 기운을 담아 콜롬보로 향하는 백인의 발걸음. 세상을 향한 증오와 분노 대신 자비와 마음 챙김으로 세상을 깨우는 이번 순례는 오는 28일 콜롬보에서 회항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법화사 불교상담개발원 제주분원이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김영관 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주도 2차 생명존중 상생평화 국제토론회는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 불교상담개발원 제주도 분원이 주최했습니다. 생명존중 선언문을 낭독하며 이어진 토론회는 자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구조 개선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은 생명 존중과 상생 평화의 지혜가 공유돼 더 넓은 평화와 희망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벽응 스님계 태평소 보존회가 제주에서 1기 1차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범은 범패와 더불어 불교 의식 의막의 핵심인 태평소 보존을 위해 지난해 12월 태고종이 창립한 벽응 스님계 태평소 보존회가 제주에서 첫 연수 교육을 열었습니다. 전수자인 보존회 회장 지허 스님은 스승인 벽응 스님의 태평소 음악을 막중한 책임으로 문화재 등록과 전승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존회는 전국 37명의 회원이 2년간 총 24회의 전수교육, 연 1회의 연수교육으로 전승자 양성에 매진합니다. 한빛예술단이 제주 메이즈랜드에서 찾아가는 희망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메이즈랜드에서 열린 2016 찾아가는 희망 음악회는 광화문 연가와 클라리넷 소나타 3악장 등의 다양한 공연이 선보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은 장애를 극복한 삶과 연주로 대중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공연예술협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공연은 문화관광부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춘강 등이 후원했습니다. 종교법인 신묘엔이 창종 90주년을 기념하는 신묘 제섭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성지 오야소노 신제2정사에서 거행된 법요는 인터넷 중계를 통해 전 세계 정사와 연결한 가운데 개조 이토 신조가 체화한 성화와 성지 오야소노 용수에서 길어올린 성수로 신묘 상주 본존 앞을 장엄했습니다. 이번 법요에서 창종 90년 테마송 신묘에 살다가 처음으로 가사가 붙어져 공개됐습니다. 이토 신조 원주는 보온의 이타 실천에 힘써야 할 때는 지금이라고 강조하며 인도, 환희, 봉사 세 가지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신묘에는 이토 신조 탄신 120년인 올해 가을 예정된 신묘영묘 원성장엄을 향해 전 교도가 함께 정진해 나갈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4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갈 사찰림 컨설팅센터 출범 소식과
이 무리한 속도전으로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가톨릭 지원 조례안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탄소 중립과 생태 보전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사찰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찰림 연구소는 지난 12일 산림 경영과 법률, 생태 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컨설팅 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는데요. 그동안 수행과 전통 문화의 배경이었던 사찰림이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복지 등 국가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으면서 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컨설팅 센터는 개별 사찰이 겪어온 전문 인력 부족과 법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이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실행 중심의 지원을 펼칠 예정인데요. 사찰림 연구소는 앞으로 맞춤형 자문과 매뉴얼 개발을 통해 사찰림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며 특정 종교 지원에 따른 법적 정합성과 절차적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지원 특위 논의 3주 만에 교육청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정책 구체화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조례안은 특정 종교 행사를 직접 명시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숙박과 급식소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지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법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인데요.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입법 선후 관계를 뒤바꾸는 것은 법적 기반이 미약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편향적 지원 시도를 꼬집었습니다. 시의회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특별법 통과까지 거듭 강조하며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면서 향후 법적, 제도적 정합성을 둘러싼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여 앞두고 도심 곳곳이 봉축의 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등을 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을 먼저 밝히고 부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일 텐데요. 주변의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 어떨까요? 4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